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주거 실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죠. 자,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 사는 시간은 점점 늘어난다. 자,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투자를 할 것인가? 청약을 할 것인가?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중랑구에 한 바퀴 둘러보시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를 낼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실태조사 이제 2020년도 자료를 23년도에 발표를 하는 거죠. 봤더니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 지수라고 해서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지만이 집을 살 수 있는, 만약에 월급을 1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다면 PIR 지수는 1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수도권에서는 하나도 월급을 안 쓰고 집을 살 수 있는 시간이 9.3년도 걸려요. 실질적으로는 더 걸리겠죠. 왜냐면 돈을 쓰게 되니까. 9.3년도가 걸리고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가 18.3%나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소득이 100만 원이면 그 중에 18만 3천 원이 임대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비용들이 나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집을 살 수 있는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직주 근접 이런 것도 예전에는 직장과 또는 자녀들에 대한 학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는 게 48.7%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점 신규 주택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가 더 비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없었는데 현재는 훨씬 더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 다 있고 독서실까지 다 완비된 아파트들이 기존 아파트보다 당연히 비싸게 분양되는 것도 사실이죠. 이러다 보니까는 청약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청약 통장 60만 명이 이탈했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주거실태 관련 기사를 보면은요, 이거는 아까 9.3년도는 수도권에 대한 얘기고, 서울에서 집 사려면은 월급 1원도 안 쓰고 15.2년을 모아야 돼요. 결국은 PIR 지수가 15.2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돈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5.2년이 훨씬 더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청년들 대부분은 집을 사고 싶어 해요. 청년 80%가 내 집을 갖고 싶어 하지만 자가 보유율은 10대에 불과한 거다. 10%에 불과하다. 결국은 청년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치로는 일단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나왔지 않느냐. 그럼 포기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집을 살 것인가를 한번 잘 연구를 해봐야 될 때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랑구에 한번 돌아다니시면서 주택 공급되게 재개발 재건축 원점 재검토하겠다, 절차를 원점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했고,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현 실태를 둘러봤죠. 성격 나오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목도리로 목을 둘둘 싸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지금 이렇게 목이 다 드러나서 이렇게 추운 겨울날 돌아다니고 있는데 참 좀 성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자, 우리가 돈 모아서 집 살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방법은 투자 아니면 청약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주택 청약한다고 해서 좋은 집 공급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좋은 집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주택 청약 가점 만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거의 15년에 대한 시간을 끌어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의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청약 가점 채우기 위해서는 15년 무주택으로 살고 부양가족도 굉장히 많아야 되죠. 우리가 점수가 좋기 위해서는. 청약가점 채우기 위해서 부양가족 많은 상태에서 15년 동안 무주택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살 것이냐, 사업성 속도가 개선되는 재개발에 15년 투자해놓고 차라리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집을 사도 되잖아요. 이건 청약가점 채우기 위해서는 집도 못 삽니다. 소액 투자해놓고 집을 사도 상관없어요. 어떤 하나를 확보를 할 것이냐는 이제 그런 기로에 쓰게 되는 거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사업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은요, 사업이라 그래요. 사업. 그래서 조합원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은 돈을 버는 거고, 사업이 안 되면 날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투자금 대비 분양금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업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비가 올라가도 그 판매 대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합원이 A, B, C, D 5명이 있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뭐 재개발을 하던 재건축을 하던 정비 사업을 해요. 그래서 10채가 만약에 지어집니다. 조합원은 5명이었지만은 10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 33평을 한 채당 10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50억에 대한 판매 수입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조합원들은 A, B, C, D 이 조합원이 한 개씩을 가졌다고 가정을 해요. 자, 가정. 조합원이 관리 가격은 5명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냥 이 전체 평형은 33평으로 분양하고 분양 가격도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3평 한 세대 건립 비용은 뭐 1,000만 원이 안 들겠지만 건축 비용을 따져볼게요. 건축 비용 1,000만 원 잡고 그럼 3억 3천만 원이 들어가죠. 3억 3천에 뭐 조합 운영 비용, 뭐 설계 비용, 기타 등등 다 해가지고 30% 이주비에 대한 이자까지 다 해서 30%로 보통 들거든요. 그럼 곱하기 1.3을 하면 4억 2,900만 원이 나오는데 4억 3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채당 건립 비용, 토지 비용을 제외하고 건립 비용이 4억 3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총 사업 비용은 이 토지는 확보돼 있는 데서 총 사업 비용은 조합원들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한 채당 4억 3천만 원을 들여서 10세대를 하면은 43억. 그러니까 이 10세대를 지는 데는 43억이 듭니다. 43억이 들면은 조합원들의 권리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조합원들 것까지 짓는 비용이 포함된 거잖아요. 43억은. 그러다 보니까는 조합원들은 무혈입성을 하게 돼요. 분양 총 수입은 50억이 되고 50억에서 조합원들 짓는 비용까지 43억이 들었기 때문에 조합원들 것까지 다 지어서 43억을 하고 5채를 일반 분양을 하니까 50억이 소입이 들어오고 그럼 또 7억이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합원들은 33평을 무상 배정을 받고 1억 4천만 원씩, 그러니까 7억을 5명이서 나눠 가지는, 조합원들은 무혈입성을 하면서 오히려 환급을 받는 이런 사업 구조를 띠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10채가 지어졌을 때 가정인데 재개발은 지금 점점 더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걸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재건축은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재건축은 이 용적률이 있으면 이 나머지 여백이 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인데 저층 재건축일 때는 더 많은 세대수를 분양을 했겠죠. 저층 재건축에는 조합원이 그만큼 숫자가 적으니까. 저층 재건축이 끝나면 중층 재건축을 할 것이고 중층 재건축이 끝나면 고층 재건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의 용적률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더 올리면 다 올라가는 거니까 여하튼 간에 일단은 용적률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 이익에 대한 것들은 고층 재건축이 될수록 점점 줄어드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해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점점 줄어드는 게 재건축입니다. 근데 반대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데들, 그리고 지분 쪼개기가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런 데들 재개발하다가 점점 저밀도 지역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고 점점 지분 쪼개기를 다 차단하는 방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부터 해서 신축에 대한 부분들, 뭐 다가구와 다세대로 분리되는 거는 막은 지는 옛날이고요. 신축 또한 맞기 때문에 점점 저밀도 지역이 재개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분양 이득, 사업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서울시 PIR 지수 15.2 내가 쓰고 나면은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돈 모아서 살 거냐? 아니면 투자할 거냐? 청약할 거냐? 돈 모아서 사는 거 어차피 포기하고 그럼 투자 아니면 청약이죠. 그럼 청약할 거냐? 투자할 거냐에 기로해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업 구조를 보면은 당연히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잘 이해 가시겠죠? 이해 안 가시면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요.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에 대한 구조는 어떤 것인지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